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아침 9시 41분입니다. 늦잠을 좀 세게 자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은 강아지 얼굴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FOMC 회의가 있었는데 그 생각보다 훨씬 긴축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전염병이 지배하던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젯밤에 완전히 다 깨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거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성명서도 많이 바뀌고 뭐 기자회견 내용도 굉장히 좀 볼 게 많고 해서 사실 봐야 될 만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좀 다 살펴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그냥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 내용이 뭐냐면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보낸 건데 FOMC 기자회견 전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약간 뭐 요약본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중에서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중요한 점들 요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FOMC 성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변화인데 이거 연준의 경제 지원 의지와 목적 문구를 삭제한다. 요거 있죠. 예전에 지금까지 그 성명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연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경제를 뭐 그죠 되살리는데 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대충 요런 문구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졌다. 굉장히 큰 변화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을 했던 거는 뭐 테이퍼링이 어쩌고 금리 인상이 어쩌고 뭐 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타이밍에 관련돼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성명서를 바꿔버렸다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 테이퍼링 그죠, 자산 그 대차대조표 축소하는 거,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축소하는 요거 아직은 뭐 결정이 되지 않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요게 생각보다 그 더 빨리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이게 지금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 파월 의장은 뭐 올해 하반기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아직까지 뭐 결정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생각보다 좀 더 QT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쪽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과 물가가 겁나 강하다. 고용시장도 강하고 물가도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시장을 조금 고용시장에 좀 타격을 줄 수도 있는데, 고용시장을 위협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꽤나 높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 금리 인상 마음 먹고 세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이고 뭐고 간에 나 금리 올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올해 땡 하자마자 금리가 막 치솟고 주식은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 너무 시장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던 기자한테 그냥 시장은 올해 세 번의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거를 뭐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파월 의장님이 야 이거 아직 선반영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죠. 또 그리고 요거 기준금리 인상 50bp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요즘 돌고 있는데 50bp 인상 고려하고 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50bp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놓은 겁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파적인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어쨌든 그죠 탈을 바꿨었습니다. 이제 매파가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나마 립서비스라고 완화적인 이야기를 해준 게 있다. 뭐 요거 너무 긴장하지는 마라 한마디 해줬어요. 매우 완화적인 통화 스탠스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해가 될 거다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이게 어딜 봐서 이게 점진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급진적이지.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라는 거 대충 내용만 좀 알아봤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 이 통화 정책의 스탠스 자체가 확 바뀐 거기 때문에 좀 신문 기사 같은 것들 꼼꼼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좀 자세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영상 길이가 짧은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 긴축 우려에 또 다시 깜짝 놀랬다라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재료가 등장했으니까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이게 장중에 한 2% 가까이 급등하고 있던 증시는 상승폭을 죄다 되돌려서 보합이나 뭐 약간 하락 전환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걱정을 했던 엄청난 폭락, 뭐 엄청난 급등, 뭐 고변동성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었긴 했어요. 고변동성과 분명히 거리가 먼, 어쨌든 그 숫자만 보면 차분하긴 차분했죠. 숫자만 보면 뭐 거의 보합 부근에서 마감을 한 거니까, 뭐 여기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막 야 혼조했다 야라고 이렇게 한마디 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혼조한 게 아니죠. 이거는 사실 내용물을 까보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자세한 그림을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건 S&P입니다. S&P 일봉인데요. 그 어제 영상에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여기 있는 요 조그마한 음봉을 보면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뭐 하락의 일시정지, 하반경직성 확인이라고 표현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오늘의 봉을 보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늘은 반등의 한계치나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위쪽으로 장중에 쳐 올랐었다가 밀린 거잖아요. 그죠? 장중에 위쪽으로. 그것도 그냥 위쪽으로 조금 오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양봉의 고점을 넘어설 정도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음봉의 시가를 건드릴 정도로 많이 올라왔었단 말이죠. 장중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다가 여기서부터 밀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여기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한 꼴도 되긴 된 겁니다. 저항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장중에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많이 밀렸잖아요. 많이 밀렸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이제 이거를 위로 올랐었던 걸 활용해서 팔아먹었으니까, 그죠? 저항을 누적한 꼴이 된 거죠.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뭐 어떤 하반경직성을 확인한 것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솔직히 이런 하락 마감에 음봉이 이렇게 뚝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하반경직성이란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 생각엔 저항만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대로 이대로 만약 흘러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밤은 추가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추가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근데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하락하지 않고 양봉을 보이면서 또 여기서 버티면 어떻게 되죠? 버티면은 또 이제 진짜 하반경직성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무려 4거래일 동안 죽지 않았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밤이 조금 중요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3거래일 동안 어딘가에서 이제 나름 그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들,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급반등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옆으로 그냥 줄줄줄 기다가 또 폭락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어젯밤 그림으로 봐서는 옆으로 그냥 줄줄줄 기다가 또 다시 하락할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잘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네, 그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금 뭐 숏 포지션을 청산해 갖고 이제 나 다시 여기서 숏을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그냥 계속 기다리셨다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가 멀리 가고 여러분들이 숏을 여기서 또 추가로 매수해서 의미 있게 먹으려면, 어쨌든 여기서 뭐 더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어쨌든 좀 큰 반등을 하긴 해야 돼요. 반드시 쉬어가는 과정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뭐 쉴 것 같은데 안 쉬고 계속 하락하려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일단은 계좌에 수익금 찍힌 거 보고 팔았으니까, 팔아서 그 수익금 챙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대가를 지금 치르고 계신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숏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미 여기서 수익 한번 챙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어설프게 추격하다가는 어쨌든 좀 계속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이게 좀 의미 있게 좀 쉬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뭐 제가 옆으로 좀 기다가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거래일 쉰 거 갖고는 이거 쉬었다라고 하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더 빠지는 게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직도 이 숏을 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 파동이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이 파동이 어디선가 끝나겠죠. 끝나면은 이제 다음번에 반등 올라올 테니까
의미 있는 반등 다음번에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지금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지금 여기서 뭐 신규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식 저가 매수 노리는 것도 지금은 사실 좀 부담스럽고요. 그죠? 만약 오늘 밤에 여기서 이제 양봉이 튀어나오면서 하방 경직성이 4거래일 동안 확인되면 그나마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하겠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되겠죠. 이 나스닥도 똑같아요. 뭐 조금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어쨌든 S&P에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얘도 저항을 확인했고, 하방 경직성 이런 이야기는 좀 어려운 거고, 어쨌든 저항을 확인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실제로 이제 밀려 내려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살펴봤고, 주식시장은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봤고요.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제 조금 전에 테슬라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테슬라 주식의 변동성은 뭐 없네요. 그냥 마이너스 0.68%,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뭐 실적 적당했나봐요. 별일이 없고, 이제 오늘 밤 이제 주식 마감하고 나서 내일 아침쯤에 아마 애플 실적 발표될 거거든요. 애플 실적 발표되는 것도 우리가 아무튼 잘 봐야 되겠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일단 위에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죠. 아무튼 내일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이벤트들이 정말 어제 오늘 또 우리 내일까지 해서 다 모여 있어요. 정말 중요한 때인데, 일단 중요한 때에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게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리고 굉장히 긴축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리는 당연히 올랐겠죠. 그래서 1.75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반등을 하긴 했고, 그죠? 이 FOMC 회의 직전에 금리가 잘 쉬어가니까 급반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가던 길 계속 갈 것 같고요. 2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2년물 금리가 무려 1.16이 됐어요. 굉장하죠? 이래서 이제 1.25를 이건 반드시 또 터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되냐, 연내 5회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 반영하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OMC 할 때마다 자꾸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가팔라지고 있죠, 예상치들이요. 굉장히 어쨌든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달러 인덱스도 당연히 그래서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달러가 내려올 만한 요인들이 없어요. 달러가 이게 계속 이게 하방 경직성을 만들 만한 요인들은 많은데, 뭐 전쟁 위기니 뭐 긴축이니 뭐 하여튼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하방 경직성 만드는 요인들이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를 제한하는 이런 요인은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게 어쨌든 신흥국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러도 올랐다. 완전 이거 긴축 위기를 이제 정말 그 긴축 모드로 시장이 좀 들어서는 것 같다. 금융시장의 반응이 그래 보인다.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어요? 금융시장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 선반영됐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 너무 시장이 오버 액션 하는 거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 기자회견에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더 이렇게 지금 흐름대로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오늘 밤에 보자고요. 오늘 밤에 주식시장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추가로 급락할 수 있는 자리인데, 추가로 급락 못하면은 또 반등도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튼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료의 실제적인 내용하고 시장의 반응은 꼭 논리적으로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고요. 분명히 파월 의장은 굉장히 긴축적으로 나와서 시장이 충격받아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오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주식시장이 미친 척하고 나 또 상승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매일매일 좀 잘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변동성 지수는 결국은 개파락 출발하더니 올라왔네요. 그죠? 여기 어딘가에 그 저항을 소화하는 과정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저항을 누적시키는 게 아니고 저항을 소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UVXY의 시절이다. 지금 SVXY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체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살펴봤죠. 그래서
그래서 어젯밤에 나스닥이고 S&P고 보면 저항 확인한 거예요. 선물 지수로 보면요. 4350이라는 자리 S&P 결과적으로 저항 확인했고요. 나스닥은 14700이라는 자리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14700 터치도 못하고 일단 위에서 저항 확인한 셈이고요. 아무튼 좀 단기간에 좀 너무 폭락을 하고 이래서 좀 하락이 좀 가파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불짜불 뭐 0.1%, 0.5%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천천히 내려오면은 또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시장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하여튼 뭐 잘 살펴보자고요. 분명히 근데 단기적으로 낙폭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죠?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여기쯤에서 이 한 번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상승도 미친 듯이 이루어났다. 상승도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거. 계절로 치면 여름이었는데 여름 기온이 한 50도, 60도 된 거죠. 정말 사람 잡게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꼴랑 뭐 한 달 정도 빠졌다고 야 이거 뭐 이거야 뭐 폭설이다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지금 이게 그 우리의 예상치 어떤 평상시에 어떤 하락하는 패턴 이런 거보다 굉장히 빨리 빠지고 있긴 하고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든 건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작년 3월부터 해서 파월 의장과 그 옐런 재무장관이 어마어마한 돈줄을 풀어갖고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폭등을 만들어 놨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저렇게 치르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 지금 이게 워낙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뭐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가을, 정상적인 겨울 이런 건 아닐지도 모르죠. 그죠? 어떤 분이 안 그래도 어젯밤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상기후다. 예. 이상기후란 표현이 정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게 이상기후인 것 같아요. 이상기후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됐나?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제 생각엔 요게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싶고 그런 거는 대부분 다 그거 아니에요. 내 계좌에 플러스가 얼마 찍혀 있는데 이거를 확정시키고 싶은 심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튼 말은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달리는 말에서 굳이 내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는 거는 그죠? 감정적인 측면이 아마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미 파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상 기후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일단 내 말은 달리고 있으니까 잘 달리는데 지가 뭐 자빠져갖고 뭐 죽어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일단 뭐 들고 가보는 거죠. 정 찜찜하시면 여러분들 분할 매도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 그죠? 분할이란 방법도 있어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분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 같은 경우 웬만하면 타이밍을 딱 노려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잘 모르겠으면 분할이란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분할도 아무튼 그죠? 예, 분할도 사실 뭐 그렇게 완벽한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 세상 일이 어려워요. 제가 뭐라고 딱 답을 내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변동성 지수가 30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뭐 하루 앞이 예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응은 솔직히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더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가만히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폭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폭락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뭐 별일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주식시장은 저항만 확인했으니까 오늘도 일단 계속 가만히 있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국 주식시장은 또 이런 날에 눈치 없이 갭상승을 하더니 결과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방금 이상기후다라는 표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야기는 한데 이상기후다 보니까 빠지는 속도가 워낙 평상시보다 빠르고 좀 급해요. 평상시보다 빠르고 급하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보던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 정도 빠졌으면은 기술적 반등이거나 추세 전환이 나올만 하지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쯤에서는 반등할 것 같고 뭐 추세 전환도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 제 입장에서는 불안감이죠. 숏을 잡았으니까 불안감이 생기긴 하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런 점들이 지금 오히려 더 시장의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야 반등할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야 이렇게 빠졌는데 주식이 안 오른다고 하면서 계속 신나게 주식을 매수해요. 이런 저점 매수세들이 개인들이 이렇게 그 저점 매수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증시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하방 포지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계속 수익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이 정도 했으면 많이 먹었지. 난 든든하게 잘 먹었다. 난 이제 숏 포지션 청산이다 하면서 계속 숏 포지션 청산하니까 이게 하락의 선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하락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선순환으로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상승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뒷골 땡기는 그런 일이죠. 네. 한편으로 또 안 그래도 요즘에 인터넷 이런 데 글 보면 워낙 인터넷이나 뭐 어떤 뭐 주식 투자 관련 커뮤니티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다. 야 나는 오늘도 나는 오늘도 뭐 빠지면은 뭐 주식을 산다. 나는 이런 때 무조건 분할 매도로 접근한다. 좀 그런 좀 마치 좀 주식 상승은 정의이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처럼 무슨 당위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 시장을 접근함에 있어서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주식은 맨날 올랐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역사적으로 그랬던 거지, 지금 우리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일도 또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모레도 폭락해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좀 요런 좀 맹목적인 믿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어쨌든 투자하면서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싶긴 합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주식 투자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 요즘에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무조건 주식 사면 성공하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제 주변에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주식으로 망한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이 생각나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너무 이런 맹목적인 무슨 하여튼 뭐 주식 상승은 정의고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거고 주식 하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뭐 나쁜 거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요즘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주식 시장은 언제나 그 가치 중립적인 거죠.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여튼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주식 시장을 지배하는 논리는 너무 많이 위로 해먹었으면 아래로 너무 많이 쏟아지게 돼 있고, 아래로 너무 많이 해먹었으면 위로 너무 많이 해먹게 된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투기 바닥인데 오르는 거는 정이고 뭐 하락은 뭐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어쨌든 좀 그러한 인식들이 좀 이렇게 시장을 계속 좀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이나 할 생각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말이 잘 달리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왜 내려야 돼요, 그죠? 아무튼 약간 분명히 좀 과하다 싶긴 한데, 보시면 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풋옵션들이 좀 과잉을 좀 해소한 측면이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너무 시장이 급하게 빠지니까 개인들이 풋옵션에 빨간불도 못 켜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런 점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풋옵션 추격이 미친 짓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심리들이 계속 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격은 어쨌든 진짜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어쨌든 반등을 노리세요. 지금 하락도 좀 분명히 과하니까 반등 반드시 나오긴 나오니까 그때를 활용하시고, 이 대략적으로 10포인트 단위로 어떤 저항이 있다, 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선물 340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선물 340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2018년 1월 달에 찍었던 역사적 고점 자리거든요. 여길 넘어서서 일종의 대세 상승 비스무리한 게 나온 거예요. 대세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선물은요. 그래서 340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렇다라고 이제 제가 340까지 무조건 지금 바로 폭락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주변에 이 340부터 380까지 솔직히 그다지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지지력이 있는 그런 공간은 잘 없습니다. 왜냐? 가만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차분차분 올라갔어야 되는데 폭등했잖아요. 폭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지지선이 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나마 있던 지지선이 360짜리였거든요. 근데 360짜리 오늘 또 시계 붕괴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10포인트 단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0에도 약한 지지선이 있고 360에도 약한 지지선이 있고 370은 이제 전저점 자리니까 약한 지지선이 있고 380, 340이 굉장히 무거운 어떤
저항과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380 갈지 안 갈지 모르고요. 400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 입장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빠지네요. 야, 참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이상기후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하여튼 그래서 뭐 원달러 환율 잘 올라가고 있고요. 딱히 할 말 없고,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참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했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위기 안 좋고 참 깝깝합니다. 참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네, 오늘 뭐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어디 갔더라? 네. 이거 누가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1월 27일 현재까지 한국 주식시장에 생긴 일,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붕괴된 거, 뭐 임상 반려, 셀트리온 분식 회계, 뭐 위메이드 위믹스맨, 신라젠 상패, 카카오 경영진 사태, LG엔솔, 뭐 안트로젠,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 비트코인,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거래, 뭐 북한 미사일 발사, 그죠? 이 한국 증시에서 특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이거 사기꾼 놈들이 너무 많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공매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제 생각에는. 예.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뭐 붕괴, 뭐 분식회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이거 투자자의 신뢰를 깨버린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이거 쉽게 말해 사기꾼이란 거예요. 사기꾼. 투자자 신뢰를 깨버린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1월 27일까지 있었던 사례가 이렇게 많아요. 뭐 물론 이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제히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이래서 이게 절대자 한 명이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다니까요. 이런 악재들이 작년 12월까지는 조용했거든요. 절대 안 터졌죠. 근데 딱 올해 되니까 이런 게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것도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바닥에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지금 뭐 횡령이니 뭐 이것도 사실 신뢰도의 문제죠. 내부자 거래니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번 신뢰를 저버린 기업은 또 그런 짓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절대 주식이 싸더라도 쳐다보시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웬만하면 기술적 반등도 안 노리셨으면 좋겠어요.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 이거는 계속 골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죠. 뭐 언젠가, 아직까지 뭐 비교적 깨끗하지만,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그런 건 비교적 깨끗한 종목일 수 있지만, 아무리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이런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뭐 분식회계를 했니 횡령을 했니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제 생각엔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바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뭘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데이터와 뭐 재무제표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숫자를 갖고 장난을 쳤다? 그럼 답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닥에서는 완전 그 종목은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공매도가 한국에서 그렇게 활기를 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러니까 공매도가 나오는 거지, 공매도 제도 자체는 제 생각엔 그다지 문제는 없다. 아마 물론 너무 공매도로 좀 불법으로 해먹는 건 잡아야 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엔 공매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기꾼들이 문제인 것 같다, 한국 증시는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수익을 좀 누적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 숏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여튼 가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